구룬벨드는 북방의 해양 수련민족으로 전사로서 살아왔습니다. 인간이었을 적 수많은 전쟁터에서 활약을 했으며 수저 제국을 상대로 무패를 자랑할 만큼 엄청난 전투력과 지략으로 약소국인 그란트 공국을 지켜왔습니다. 어렸을 적 투저 제국에 포로로 잡혀 있었을 때에도 투저 제국의 장군 아베카시스가 탐낼 만큼의 인재였고 함께 포로로 잡힌 아이들에게도 희망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구룬벨드의 굳건한 정신력 때문에 그를 투저 제국으로 전향시키는 건 불가능하다는 걸 알아챈 아베카시스는 구룬벨드를 너무 아까워했지만 본보기로 절망감 속에 싸우다 죽게 만들기 위해 쿠션에서 들여온 거대한 호랑이와 싸우게 하지만 구룬벨드는 그 누구도 들지 못한 거대한 해머를 들어 오히려 호랑이를 죽였습니다. 히르스텐에 의해 구출되어 그란트 공국으로 돌아간 후 성인이 되어선 호련단신 수십 수백의 적군들과 싸워도 패배한 적이 없었고 수많은 적군들을 앞에 두고도 포기하지 않을 만큼 강력한 정신력과 훌륭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가 가츠의 너무나도 압도적인 전투력에 무력함을 느꼈습니다. 수많은 병사들이 활과 검이 뚫지 못한 갑옷이 가츠에 의해 간단하게 파괴되었고 전장에서 수많은 포탄마저 튕겨내었던 방패가 박살이 났습니다. 한때 그란트 공국에서 영웅이라고 불리웠던 그가 단 한 명의 인간에게 처음으로 패배라는 걸 맛보았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사도가 된 자신을 이렇게까지 밀어붙이는 가치의 힘은 이미 인간 이상의 존재였습니다. 게다가 염룡의 모습이 된 자신과 대등하게 싸운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구룬벨드는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바라본 가치의 모습은 피에 굶주린 짐승과 같았으며 누가 괴물인지 모를 지경이었습니다. 분명 지금 검은 검사라 불리는 가치를 제거하지 않으면 언젠가 자신의 주인 그리피스에게 큰 걸림돌이 될 것임은 틀림없었습니다. 가츠는 구룬벨드를 압도하는 전투를 했지만 그의 의식은 이미 완전히 날아가 버렸습니다. 오로지 본능과 분노만이 가츠를 지배했고 인체의 리미트가 해제된 공격으로 몸에 오는 충격을 고스란히 받아 온몸의 뼈가 부러지고 피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다리가 꺾이고 팔이 부서져 갔지만 갑옷의 힘으로 즉시 보강되어 계속 싸움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도 가츠는 고통을 전혀 느끼지 못했고 오로지 적에 대한 분노와 본능만이 그를 움직이게 하고 있었습니다. 본래 광전사 갑옷을 걸친 사람은 그 안에 깃든 불길한 오드의 흐름에 공조해 마치 귀신이 되었습니다. 갑옷을 착용하면 강력한 격정에 휩싸여 고통이나 공포마저 잊어버리고 싸우게 해주지만 인간이 무의식적으로 육체를 보호하기 위한 힘의 한계를 무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체의 한계를 넘어 강력한 힘과 스피드를 얻지만 목숨의 위기와 바꿔주는 위험한 무기였습니다. 갑옷은 비틀어지거나 부서진 신체를 갑옷 스스로의 의지로 강철의 고리가 살과 뼈에 파고들어 즉시 보강을 해주었고 결국 모든 뼈가 부서지고 모든 피가 뿜어나와 죽음에 이르르기 전까지 멈추지 않게 해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상처를 입고 피해가 커질수록 가치에게도 매우 위험했습니다. 이대로 정신을 잃어버리고 계속 싸운다면 구룬벨드를 쓰러뜨릴 지연정 또 다른 상대를 찾아 계속 싸울 게 틀림없었고 눈앞의 모든 상대를 다 쓰러뜨린다고 해도 자신이 죽음에 이르르기 전까지 그리피스를 향해 멈추지 않을 것임엔 틀림없었습니다. 이걸 지켜보는 시르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대로 가츠가 정신을 차리지 않는다면 생명이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미숙한 자신이 가츠의 정신에 들어가 저 거친 힘의 난류 속에서 정신을 찾게 하는 건 힘들었습니다. 아직 자신은 그런 단계의 마법을 능숙하게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플로라의 염화가 닿았고 스승님의 따뜻한 설득에 시르케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아 정신을 집중해 술법을 사용했습니다. 같이 정신으로 들어간 시르케는 증오가 갑옷의 오드를 걸쳐 모습을 이룬 형태를 찾아내었습니다. 그 갑옷 안엔 분명 가치가 있었고 시르케는 가치를 구하기 위해 망설이지 않고 오드의 흐름에 몸을 맡겼습니다. 가치 내면으로 들어가자 기억의 거품들이 보였고 기억의 단편들엔 매이단 이론들이 있었습니다. 그 기억은 마치 어두운 주변을 밝히기라도 하는 듯 등불처럼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어둠의 파도가 몰려와 강마의식의 불길한 기운이 덮쳐 시르케를 삼켰습니다. 강력한 검은 폭풍에 휘말려 시르케는 정신을 집중할 수 없어 위험해졌고 그때 플로라가 새겨놓은 보호부가 폭풍을 막고 있었습니다. 보호부 안으로 들어간 시르케는 그곳에서 자아가 불꽃의 형태를 띠고 있는 가치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스승님이 새겨놓은 보호부가 가치의 자아가 무너지는 걸 막고 있었고 다행히 시르케의 간절한 설득으로 가치는 정신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가츠가 마침내 정신을 차렸을 때 구룬벨드의 강력한 염룡이 브레스를 맞기 직전이었습니다. 만약 그때 정신을 차리지 않았다면 가츠가 위험했을 것임은 틀림없었습니다. 가츠는 정신을 차리자마자 주변의 동료들을 먼저 확인을 했고 동료들이 위험에 빠진 걸 확인한 가츠는 구룬벨드의 브레스를 피하고 동료들을 구하러 갔습니다. 가츠는 리미트가 해제된 강력한 힘으로 순식간에 수많은 사도들을 베어 쓰러뜨렸고 사도들에게 동료들을 모두 구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가치는 광전사 갑옷이 아니었다면 서 있기도 힘들었습니다. 수많은 뼈가 부러졌고 비틀어졌지만 광전사 갑옷이 그걸 지탱해 주어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뿐 이미 몸 상태가 엉망이 되었고 리미트 해제의 여파로 머리 일부분이 하얗게 쉬었으며 온몸이 피범벅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계속된 싸움을 하기엔 너무나도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일행들을 쫓아오는 그룬벨들을 보고 어쩔 수 없이 가치가 나서려고 할 때 그들의 앞엔 거대하고 하얀 불꽃의 형태를 띤 플로라가 나타나 그룬벨들을 막아주었습니다. 이때 플로라는 마치 전성기 때의 젊고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젠 이곳 영수의 숲은 대부분이 불에 타서 오래 버틸 수가 없었고 거목이 불타서 쓰러지면 유개였던 이곳은 다치게 되어 있었습니다. 영수의 숲은 낡은 자가 떠도는 시간의 틈새였고 나무도 플로라도 조금은 오래 살았던 것뿐 언젠가 일어날 일이었습니다. 플로라는 자신의 마지막 힘을 사용해 그룬벨들을 막아주었고 가치 일행이 탈출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었습니다. 플로라는 자신의 사랑스러운 애제자 시르케의 뒷모습을 보며 그와 함께 지낸 시간은 짧았지만 자신의 삶에서 가장 안식으로 넘친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룬벨드는 염룡인 자신이 눈앞에 있는 플로라의 하염을 잠재우지 못해 가츠와 일행들이 탈출하는 걸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른 후 탈출한 가치 일행은 어느 한 폐가에 있었습니다. 가츠는 그룬벨드와의 싸움 이후 온몸이 거의 박살나 일주일 내내 누워있다시피 했고 광전사 갑옷을 착용하고 폭주한 대가는 매우 컸습니다. 가츠의 눈은 몇몇 색을 잃어버렸고 맛있는 걸 먹어도 예전과 같은 섬세한 맛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손끝은 계속 떨려왔습니다. 이것은 바로 광전사 갑옷의 후유증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츠의 성격상 동료들에게 말하는 타입이 아니었기에 그렇게 혼자만이 갑주의 대가를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여느 날과 같이 휴식을 취하는 중 늘 요리를 담당하던 세르피코가 해주는 조개스프를 모두가 맛있게 먹고 있을 때 파르네제는 고민이라도 있듯이 혼자 깊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시드케에게 문득 제자가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모두의 반응은 당황스러워했고 특히 세르피코가 골치 아파했습니다. 현세에선 마법사들을 마녀라 부르며 박해하고 있었습니다. 세르피코는 엘프 헬름으로 가는 여정을 시작하면서 마법이라는 엄청난 기적을 보았고 그게 진실된 힘이라고 하지만 지금 현세의 모든 나라는 법왕청의 가르침을 받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파르네제는 과거 성철 쇠기사단의 단장을 맡았기에 나중에 저택으로 돌아갔을 때나 자신들이 생존해 있다는 걸 법왕청에서 알게 되면 알비온 수도원에서 거의 전멸한 기사단의 책임을 물을 게 뻔했고 게다가 마법을 사용하는 파르네제를 보기라도 한다면 명문가에게 있어도 큰 해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파르네제는 간절히 마법을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가츠가 광전사 갑옷을 착용하고 폭주한 대가는 매우 컸습니다. 자신의 신체에 감각이 무뎌졌고 손끝은 계속 떨려왔습니다. 광전사 갑옷은 착용자를 서서히 죽어가게 만드는 갑옷이었습니다. 그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가츠는 자신의 몸이 서서히 죽어가는 걸 느끼면서 갑옷의 힘을 사용할 때 그 심정은 어떨지 참 슬픕니다. 과연 가츠에게도 평안한 나날이 찾아올까요? 다음엔 니세 가츠라 불리는 그룬벨드 스토리에 대해 영상을 자세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덕구였습니다.